안녕하세요. 작업분어 채널직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퇴근길 촬영입니다. 오늘 직장에서 후배님이랑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배님이 출퇴근용 차를 사려고 하는데 요즘 20대 초중반, 즉 사회 초년생이 타면 좋을 차에 대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차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몇 개 추천해줬는데 다른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서 세 번째 에피소드로 사회 초년생에 딱 맞는 차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점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며 여러분들의 경제적 상황과 니즈에 따라 본인에게 알맞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차량 추천에 들어가 볼까요? 하면은 대부분의 유튜버분들께서 무작정 추천하는 영상들을 올린 게 많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싶네요. 우리 왜 차량이 필요한지 목적성에 따라 구입할 차종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게 한번 사면 쉽게 바꿀 수 없을 뿐더러 취등록세를 생각해 봤을 때에도 합리적이게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들어갈 아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영상을 국산과 외제차를 나눠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산으로 알아보죠. 우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할 게 예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꼭 유념하셔야 할 것이 취등록세와 보험료입니다. 보통 K5가 한 3,000이면 사죠 라고 했었을 때 취등록세 없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등록세는 대개 차량 가액의 7%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 3,000만원짜리 차를 사게 된다면 210만원이 취등록 세금이 되겠지요. 또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으로 초년생에게 생애 첫 차일 경우 비싸게 나옵니다. 저는 K3를 2천만원 신차로 구입했었을 당시 만 24세였고 무경력이었습니다. 좀 저렴하게 하고자 부모님의 자녀로 보험을 가입하니 1년에 200 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은 나이와 운전 경력, 차량 가액, 신차, 중고차 인지에 따라 좀 다르니 꼭 차량을 구입하시기 전에 인터넷 자동차 보험이라고 치시고 예상 견적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사회초년생의 무경력 운전자일 경우 차량을 구입하면 대충 100에서 300 정도의 취등록세와 200 정도의 보험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취등록세를 감안한 초년생들의 차를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차량을 구입할 때 가성비, 패밀리, 캠핑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차 구입에 대한 신차 구입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차를 구입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운전이 미숙하신 분과 운전에 익숙하신 분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예산을 1,500에서 3,500 내지로 잡고 다 같이 고민해 보실까요? 먼저 운전에 익숙하신 분이 신차를 구입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성비를 따지자면 2천만원 선인 아반떼와 K3 정도 되겠네요. 적당히 열선 핸들과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을 넣는다면 가성비의 끝판왕차가 되겠죠. 물론 저도 이렇게 구입한 케이스인데 외제차로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아서 자칫하다가 오래 탈 것만 같은 차가 되죠. 진짜 가성비엔 국산 준준형이 짱입니다. 다음으로 결혼과 자녀를 앞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랑 신부께 추천드리는 패밀리 차량은 3천만원 선인 현대 투싼과 기아의 니로입니다. 투싼은 국산 준준형 SUV로 최소의 패밀리카로 사랑받고 있죠. 더불어 캠핑 쪽을 위한 트림 또는 캠핑 쪽을 위한 외장재 등이 또 옵션으로 나왔습니다.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기아는 투싼의 아성을 넘나드는 니로가 있죠. 디젤의 투박한 엔진음과 느린 응답성이 답답하신 운전자분들께서는 연비와 정숙성을 잡고 때로는 엄청난 전기 모터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니로가 또 좋겠네요. 더불어 투싼과는 비교 안되는 산타페 버금가는 휠베이스, 그렇지만 세단의 느낌을 살린 차체에서 나오는 안정감, 마지막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극강의 장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못생겼지만 가성비와 패밀리카로 니로로 많이 가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을 위한 운전 경력자의 차량 추천은 두구두구 당연히 산타페와 소렌토겠죠. 아무렴 궁극의 중형 SUV만큼 견줄 차량이 없습니다. QM6? 큼시기는 좀 아니죠. 큼시기는 다음 기회에 보시는 걸로 하고, 조금의 옵션과 장점을 갖추려면 알게 모르게 3,500이 좀 넣는다는 게 산타페와 소렌토의 단점 아닌 단점이겠지만, 하지만 한번 뽑고 오래 탈 생각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결혼 계획도 있다면 이보다 더 나은 차는 없다는 게 정설이죠.
그렇다면 신차지만 운전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차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량이 조금 작으면 체감하는 운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가성비를 따지자고 하신다면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베뉴와 코나가 제격이겠죠. 요즘 트렌드인 소형 SUV이면서도 동시에 긁히거나 찌그러진다고 해도 어지간해서는 바로 수리가 되면서 유지관리하기도 편하니까요. 만약 결혼과 자녀를 염두하신다면 아반떼와 K3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방금 전에 운전 경력자의 가성비 차량과 비슷하지만 가족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중상 옵션으로 포지셔닝하고 꼭 뒷좌석 에어벤트와 열선이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뒷좌석이 배려되어야 진정한 패밀리카가 아닐까요? 끝으로 처음으로 운전하시면서 캠핑과 가족을 챙기기 원하신다면 투싼을 추천드립니다. 투싼은 국산 준준형 SUV로 최소의 패밀리카로 사랑받으며 신형 투싼의 경우 첨단 안전 옵션들이 대거 투입되어 있기에 운전에 서툰 분이시더라도 마음 놓고 조금 큰 차를 타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차지만 운전 경력이 있으시다. 하지만 가성비를 따진다면 준준형, 패밀리카를 찾으신다면 투싼과 니로, 만약에 캠핑을 자주 가신다면 산타페와 소렌토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신차지만 운전 경험이 없으신다면 가성비로는 베뉴와 코나, 그 다음에 운전 경력이 없으면서 패밀리카로도 쓰고 싶다 하신다면 국산 준준형 거의 풀옵션, 그리고 운전 경력이 없으면서 신차는 사고 싶은데 캠핑도 가고 싶다 한다면 투싼이 제 추천드리는 리스트에 있습니다. 자, 신차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제 중고차로 한번 가볼까요? 아시다시피 중고차의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10% 정도가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점이지요. 또 신차 대비 저렴한 가격이 장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지관리에서 오는 잠재적 스트레스가 저희를 괴롭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는 참 매력적인 차량 구입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고차 구입도 가성비, 패밀리, 그리고 캠핑족을 위한 차량으로 알아볼까요? 우선 가성비를 따진다고 한다면 1,500에서 2,000만원대의 소나타, 그랜저 등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국산 중형 차량과 국산 준대형 차량은 그 공간에서 주는 느낌이 장난 아닙니다. 또 기아로 넘어가면 K5와 K7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중고차를 구입하는 대신 차급이 조금 높아지는 점이 장점이겠네요. 풍부한 옵션들과 차급에서 오는 공간은 무시 못할 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패밀리카로는 중고차로 어떤 게 있을까요? 2-3천만원 정도 사이에 신차급 중고차를 알아보신다면 산타페와 소렌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와 소렌토는 얼마 전에 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중고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신차 정도의 신품 정도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죠. 비교적 크기가 큰 차량이지만 패밀리카로서는 으뜸이죠. 더불어 가격 또한 착하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캠핑족을 위한 중고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차량 개조를 원하신다면 카니발을 추천해드릴 수 있겠네요. 시트를 탈거하신 뒤 평상을 두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럭과 소형 버스도 많이들 찾으시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를 해서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인 투싼, 산타페 소렌토 보다 좀 고급스러운 팰리세이드는 어떨까 합니다. 국산 SUV에서는 가장 큰 공간을 자랑하며 또한 안전사양도 좋지요. 게다가 아직 신차 특수를 받는 차량이라 팰리세이드의 경우 신차의 대기가 많아 중고가 방어가 잘 되는 점이 또 장점이겠네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첫 차가 너무 끝판왕인 차량이라 나중에 차량을 바꾸실 때에는 국산이 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차량 추천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국산편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차량들을 잘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도표가 되겠네요. 다음 편에는 정말 재밌고 카푸어가 될지도 모르지만 한 번은 되고픈 마치 애플 같은 우리 차량 중의 벤츠, BMW, 아우디를 넘나드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외제차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으셨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보분화의 직장생활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